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6월 4일 오후 4시입니다. 21대 대선에서 8.27%포인트 차이로 대패한 국민의힘.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권을 쥔 지도부가 버티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인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죠. 자, 문화일보 기사 제목 보실까요? 국힘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네, 소제목들을 보시면 대선 참패에도 자리 연연, 김용태, 권성동, 아직까지 거취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보다 비대위 유지 검토, 지도부 버티기에 보수 혁신 난망. 자, 지금 비대위 체제로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버티겠다라는 이런 모양인데, 아니 어떻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관례적으로 이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 지도부 총사퇴가 그동안의 관례였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글 한번 보실까요? 아주 강하게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데, 자, 내가 30년 봉직했던 그 당을 떠난 것은 대선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망할 것으로 보았고 그 당은 병든 숲으로 보았다. 자, 국민의힘은 이미 병든 숲이다. 자, 이재명이 집권하면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으로 정당 해산 청구가 될 것으로 보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당은 소멸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김문수를 통한 마지막 몸부림이 무산된 것은 이준석 탓도 내 탓도 아니다. 이준석 탓하지 마라. 홍준표 탓하지 마라. 하나 더 있죠. 한동훈 탓하지 말아야 되죠. 자, 니들이 사육에 가득 찬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거다. 온갖 추문으로 누명을 씌워 쫓아낸 이준석이 아니던가. 두 번의 사기 경선으로 나를 밀어낸 것도 니들이 아니던가. 자, 아이스 에이지가 빙하기가 올 거라고 말한 것도 그것 때문이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그 이익 집단은 미래가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이번 참패는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죠. 계엄 해제에 앞장섰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당시 당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뭉치고 움직였다면 오늘의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갔죠. 윤석열과 한몸이 되고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 광장 세력과 한몸이 된 채 투표 전날까지도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한 채 지금 선거를 치른 결과 이런 참패를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동훈이 도와주지 않아서 한동훈 탓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의 당대표 복귀를 막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버티기에 들어간다. 이건 정말 앞날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완주한 이준석 후보의 탓이냐?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문화일보의 긴급 좌담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저기에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여론조사 전문가이고 정치 컨설턴트인데 저는 이분의 그 정치 분석이 참 정확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분이 이준석 후보의 완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득표는 반 이재명 결집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이준석 후보도 최종적으로 8.34%를 얻었는데 의미가 있다. 막판에 10%를 넘길 수 있었지만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 일부 옮겨가는 표가 있었다. 나머지는 탄핵에 찬성한 표이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가 완주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과반 득표를 저지했다고 봐야 한다. 자,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죠. 이준석 후보의 어떤 완주가 이 보수의 표를 갈라먹기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으로 갈 표를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가져감으로써 막았다라는 겁니다. 자,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가 만약 일찍 되었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55%까지도 치고 올라갔을 것으로 본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는 의미 있는 역할을 했고 보수 재건의 한 축으로 링 안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싸우겠다는 이미지를 남겼다.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가 진 게 아닙니다. 이준석의 덕을 톡톡히 봐서 그나마 네, 이재명의 더 많은 득표를 저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끝까지 단일화 정말 스토킹 수준이었지만 만약에 단일화했으면 아니 이준석을 지지하는 표가 절대 김문수로 옮겨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저희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 박성민 대표, 자, 이번 국민의힘의 전략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21대 총선에 이어서 22대 총선에서도 연거푸 패하고 수도권에서 100석 이상을 내주고 있다. 자, 이 과정을 지켜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기보다는 보수 스스로 정치적 자살을 한 것이다. 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서 2022년 대선도 있었고 지방선거 등 보수가 연거푸 승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뒤에 선거연합을 해체하고 이건 뭡니까? 아니 연거푸 3번의 큰 선거의 승리를 안겨다 준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얼마나 모욕을 주면서 쫓아냈습니까? 이준석을 쫓아냄으로써 선거연합, 이 선거연합이 그나마 이 정치 지형에서 소수로 이제 전락한 보수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키인데 이 세대 포이론 선거연합을 해체하니까 이거야말로 정치적 자살이라는 것이죠. 이미 이준석을 몰아낼 때부터 오늘의 국민의힘 패배는 예견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거연합을 해체하고 극우 세력의 공간을 열어주는 식으로 한 게 패착이다. 옛날에는 자유우파 결집이라는 건 선거 전략에 있지도 않았다. 어떻게 레거시 미디어도 아닌 보수 유튜버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론이 대통령의 주류 이념이 되는가? 극단적 결과의 끝이 비상계엄이고 정치적 자살로 스스로 종말을 맞은 것이다. 자, 스스로 부른 참패이니까 국민의힘 남 탓할 것 없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볼까요? 나는 이재명 당선을 막기보다는 친윤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였다고 본다. 자, 국민의힘의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당권,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선거 캠페인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하는 순간 선거는 이기기 어렵게 됐다. 그래도 싸워보려 했다면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사람 중에 대선 후보를 뽑았어야 한다.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또 계엄과 탄핵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자체 후보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본다면 이재명 대 이준석 구도로 가져가기 위해 김문수를 포기하는 카드도 활용할 수 있었어야 했다. 저희 조갑재 대표가 줄기차게 얘기했죠. 단일화를 할 거면 김문수는 그야말로 단일화를 앞세워서 이 국힘 경선에서 이긴 후보 아닙니까? 끝까지 이준석을 향해 단일화 외쳤는데 그렇게 단일화 하겠다라고 했으면 본인이 포기함으로써 단일화를 이뤘어야죠. 아마 그렇게 했으면 이겼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박성민 이분도 네, 이재명 대 이준석 구도로 가져가기 위해 김문수를 포기하는 카드도 활용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기득권 유지에 몰두해 있는 국민의힘이 절대 이런 선택을 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국민의힘의 참패는 그 누구 탓도 아닌 스스로 부른 멸망, 스스로 부른 참패인데 문제는 아직도 반성은커녕 아직도 책임지고 사퇴하기는커녕 현재 지도부가 내년 4월까지 버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니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